여러분, 오늘은 제 오랜 친구의 아버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75 되신 어르신인데요. 이름은 잠시 문정순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친구 어머님이세요. 이 어머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쓰러지시기 한 달 전부터 분명히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보냈을까요? 얼굴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바로 다리에서 보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쑥 빠진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가족들은 다들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 그러려니 운동 부족이려니 하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가운데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정확히는 73%가 쓰러지기 전 평균 3주에서 6달 사이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 신호를 겪었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뇌졸중센터가 15년 동안 뇌경색 환자 3,847분을 추적해서 밝혀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신호를 느낀 분들 가운데 무려 89%가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손 쓸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고 평생 한쪽 몸을 못 쓰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다리가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을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신호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우리 건강을 함께 챙기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뇌경색, 그 중에서도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입니다. 뇌경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뇌로 가는, 우리 혈관이 막혀서 우리 뇌세포가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망가진 우리 뇌세포는 되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미리 알아채고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은 한쪽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그런 증상들은 사실 뇌경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좀 늦은 신호라는 거죠. 반면에 다리는 훨씬 더 일찍, 더 먼저 이상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경보장치인 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12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왜 하필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가장 먼저 오는지 그 이유. 둘째부터 8째까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7가지 구체적인 다리 신호. 9째, 집에서 3분이면 끝나는 자가 점검법. 10째, 뇌경색을 80% 넘게 막아주는 생활 습관. 11째, 뇌혈관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마지막 12째로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2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은 뇌경색으로부터 한결 안전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곁에 계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지킬 수 있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함께 가주시면은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우리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째서 머리 가까운 얼굴이나 팔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이게 참 궁금하시죠? 사실 여기에는 우리 몸에 아주 정교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다리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높은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어느 층부터 물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맨 꼭대기 층부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우리 온몸을 돌아야 하는데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고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의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겁니다. 마치 수압 약한 아파트 꼭대기 층처럼요. 쉽게 와닿으시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뇌가 좌우를 엇갈려서 우리 몸을 움직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왼쪽 뇌는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당합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운동신경과 올라오는 감각신경이 목뼈 부근에서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고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이 3분의 1 넘게 좁아지면 그 반대편 다리의 미세한 움직임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리가 하는 일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잡고 몸무게를 떠받치고 방향을 바꾸고 턱을 피하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해내려면은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 뇌혈관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이 정교한 협력이 흐트러지면서 다리 움직임에 바로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유럽의 한 대학 신경과 연구진이 뇌의 미세한 혈관 변화가 보이는 분들을 10년 가까이 지켜봤더니 평균 8달쯤 뒤부터 다리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전혀 이상을 못 느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보폭이 3.7% 좀 줄어 있었고 걷는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져 있었고 균형 잡는 능력도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다리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너무 작아서 본인도 모르는 변화, 하지만 분명히 시작된 변화죠. 네 번째 이유는 다리 근육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예요.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피가 조금만 덜 와도 금방 힘이 빠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니까요.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 내과 자료를 보면 다리로 가는 동맥의 피 흐름이 정상의 7할 아래로 떨어지면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온몸에 피 흐름이 나빠지면서 다리로 가는 피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오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고 뇌에 엇갈린 신경 구조 때문에 뇌의 이상이 곧장 드러나고 복잡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금방 티가 나고 큰 근육이라 피가 졸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리는 우리 뇌 건강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조기 경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리만 잘 살피면 뇌 경색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냐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가 5년 동안 모은 자료를 보면 다리 증상으로 일찍 병원을 찾아 검사 받으신 분들은
87%가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리 증상을 그냥 넘기신 분들 가운데 42%는 6달 안에 실제로 뇌경색이 왔습니다. 이제 다리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가운데 단 하나라도 겪으신 적이 있다면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찾아오는 힘 빠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쑥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적, 의자에서 일어설 때 유독 한쪽 다리만 힘이 안 들어가는 적, 평소엔 잘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휘청하는 적,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어제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운동을 안 해서 다리에 힘이 빠진 거겠지.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는 건 양쪽 다리가 함께 서서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지쳐가는 식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힘 빠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만 나타납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분명하게 한쪽이에요. 둘째, 갑작스럽습니다. 뚝 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 마치 전기 코드를 뽑은 것처럼 갑자기 힘이 사라지죠. 셋째,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지친 거는 5분만 앉아 쉬면 괜찮아지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넷째, 같은 쪽에서 자꾸 반복됩니다. 오늘은 오른쪽, 내일은 왼쪽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같은 쪽에서 문제가 생기죠. 한 대학병원 신경과 연구진이 일과성 허혈 발작, 그러니까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 풀리는 일을 겪은 분 420분을 분석했더니 발작 전 평균 주 사이에 94%가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겪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중 82%가 그 증상을 병원에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금방 괜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잠깐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도 뇌혈관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잠깐 울렸다 꺼진 것처럼요. 경보가 꺼졌다고 불이 안 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분들 가운데 38%가 4주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럼 단순한 피로와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팔에 힘을 전혀 쓰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한쪽이 유난히 약한가요? 만약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게 자꾸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편지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여러분,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덜 뜨겁게 느껴진다든지, 차가운 바닥을 밟았는데 감각이 무디다든지, 아니면 맨발인데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것 같아요. 내 발이 남의 발 같아요. 이게 바로 감각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저림이 흔한 허리 디스크나 신경 눌림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허리 때문에 생기는 저림은 발끝에서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쪽으로 서서히 퍼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좀 나아지죠. 또 양쪽에 나타나거나 한쪽이라도 저림 부위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갑작스럽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린 거예요. 둘째, 한쪽 다리 전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한쪽 전체가 이상하다는 느낌.
셋째, 자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워 있어도 저리고 앉아 있어도 저리고 걸어도 저려요. 넷째, 감각이 무뎌지거나 반대로 너무 예민해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뇌에는 감각을 처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발에서 올라온 촉감, 온도, 통증 신호를 받아서 이게 뭔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뇌우리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쪽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은 우리 뇌가 그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자료에 따르면은 뇌경색 환자의 67%가 발병 전 2주에서 8주 사이에 다리 감각 이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그 감각 이상이 나타난 분들 가운데 73%가 실제 뇌경색이 왔을 때 바로 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림이 온 다리가 나중에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쪽 다리에 이상한 저림이나 감각 변화가 생겼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발목 근육이 발끝을 살짝 들어 올려서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걸을 때 한쪽 발이 자꾸 바닥에 끌리는 느낌,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것, 계단턱에 발끝이 자꾸 걸리는 것.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발 끄는 소리가 난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 같다 하고요. 그래서 이 신호는 우리 가족의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걸음걸이를 한 번씩 살펴봐 주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8박 성민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부인께서 남편 신발이 이상하다며 모시고 오셨어요. 같은 신발을 신는데 오른쪽 신발만 앞창이 6달 만에 다 닳아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걸음 습관 탓이려니 했는데 부인 말씀이 예전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왼쪽 뇌에 큰 혈관이 절반 넘게, 그러니까 64%쯤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한 덕분에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었죠. 만약 부인께서 그냥 넘어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몇 달 안에 큰 뇌경색이 왔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부의 정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싶어요. 서로를 지켜보는 그 따뜻한 눈길이 결국 생명을 구한 거니까요. 특히 다음 같은 경우라면 꼭 주의하세요. 한쪽 발만 유난히 바닥에 끌린다. 한쪽 신발만 빨리 닳는다. 걸을 때 한쪽 발소리가 다르다. 계단 오를 때 한쪽 발이 자꾸 걸린다. 이런 증상이 2주 넘게 계속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리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발이 꼬이듯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눈이 침침해서 못 봐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이건 단순히 눈으로 못 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손상으로 이른바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어요. 고유 감각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은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잖아요. 이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고요. 이게 다 고유 감각 덕분입니다. 발과 다리의 관절, 근육에 있는 작은 감지기들이 뇌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뇌 혈관이 나빠지면은 이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발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삼성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자료를 보면 뇌경색 후 재활 중인 환자 320분을 분석했더니 92%가 발병 전부터 고유 감각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게 평균 석 달 반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걸 모르셨죠. 왜냐하면 고유 감각이 떨어지는 건 아프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걸려 넘어지는 식으로 나타나니까요. 문제는 이런 넘어짐이 단순히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넘어지면은 엉덩이뼈나 척추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누워 지내는 생활로 이어지고 결국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죠.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 넘으신 분들의 넘어짐 사고 가운데 23%가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진다는 건 단순히 조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리에서 나타나는 신호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잠깐 숨 한번 고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짧게 정리해 볼게요. 따라오고 계시죠?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자기 찾아오는 힘 빠짐. 둘째, 한쪽 다리 전체의 저림과 감각 이상. 셋째,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 넷째,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한쪽에서 갑자기 자세와 상관없이 자꾸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열쇠말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 두면 절반은 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나요?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걱정되시고요.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오늘 영상 끝에 가면은 집에서 3분이면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80% 넘게 예방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직 멀었으니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우리 함께 알아가면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남은 3가지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내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려는데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시나요? 내가 움직이려 한 게 아닌데 다리가 저절로 움찔거리나요? 물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하면은 다리가 잠깐 떨릴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셨거나 잠을 설쳤을 때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집니다.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첫째,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계속 떨리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죠. 둘째, 상황과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걸을 때도 떨려요. 셋째,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이 아니라 오른쪽만 아니면 왼쪽만요. 왜 이럴까요? 우리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죠. 그런데 뇌우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전깃불이 들쭉날쭉 깜빡이듯이요. 신호가 불안정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진이 파킨슨 병이 아닌 떨림 환자 580분을 분석했더니 그중 34%는 실제로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림이 있다고 무조건 파킨슨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뇌혈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 같은 경우라면은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떨린다. 쉬어도 떨림이 계속된다. 2주 넘게 이어진다.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라면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신호는 걸을 때의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여러분,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시나요? 술도 안 드셨는데 비틀비틀 하시나요?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그냥 어지럼증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귀에 문제가 생겼나, 빈혈인가, 혈압이 낮아서 그런가 하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뇌 뒤쪽에는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중심을 못 잡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제자리에서 꼬이듯 움직이게 되죠.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사이 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우리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려다 휘청하거나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뇌경색이 일어나는 시각을 살펴보면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 6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밤새 낮았던 혈압이 아침에 갑자기 오르면서 우리 혈관에 무리가 가는 거죠. 서울 아산병원 뇌졸중센터가 5년 동안 뇌경색 환자 320분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 68%가 발병 전 6주 사이에 걸음 불균형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어지럼증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려요. 바닥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자꾸 쏠려요. 중심을 못 잡겠어요.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과는 다릅니다. 귀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주로 머리를 움직일 때 심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아져요. 하지만 뇌 뒤쪽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머리를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린다면 반드시 뇌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벌써 6가지 신호를 다 익히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아셔도 주변에서 다리 신호로 위험에 빠진 분을 충분히 구해내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가 이렇게 서로를 지켜보고 챙겨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세대만의 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죠.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가 남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7번째 신호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만 있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졌다가 20분 뒤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발 감각이 이상하다가 금방 괜찮아진다. 휘청거리다가 조금 쉬니 또 멀쩡해진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괜찮아지면 그냥 안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잠깐 이상했다가 괜찮아졌네. 별일 아니었나 보다.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일과성 허혈 발작은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뇌졸중 연구진이 발표한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분들을 추적했더니 무려 90일 안에 그중 10명에 2명 가까이가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단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안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이틀만 지나면 진짜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후 석 달 안에 뇌경색이 생길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높다고요. 실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7 윤재호 어르신인데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3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본인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하셨는데 부인께서 강하게 말려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왼쪽 뇌로 가는 큰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84%나요. 응급으로 막힌 곳을 넓히는 시술을 했고 다행히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며칠 안에 큰 뇌경색이 와서 한쪽 몸이 마비됐을 겁니다. 저는 이 사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가족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일과성 허혈 발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겪으셨다면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가 회복됐다. 한쪽 다리 감각이 이상하다 괜찮아졌다. 갑자기 휘청거리다 다시 멀쩡해졌다. 말이 어눌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한쪽 눈이 안 보이다. 다시 보였다. 이런 증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5분이었든 30분이었든 상관없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황금 같은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 안에 병원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은 진짜 뇌경색을 80% 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한쪽 힘 빠짐. 둘째, 저림과 감각 이상. 셋째, 다리를 끄는 걸음. 넷째, 자꾸 넘어짐. 다섯째, 다리 떨림. 여섯째, 걸음 불균형. 일곱째,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 이 7가지 가운데 단 하나라도 겪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점검법입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해요. 돈도 한 푼 안 듭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절약이 몸에 배어 계시잖아요. 이건 그 절약 정신에 딱 맞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4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팔 힘을 쓰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 다리만 유독 힘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눈 감고 서 있기입니다. 안전하게 벽 옆에 서서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만 서 보세요. 혹시 모르니 한 손은 벽 가까이 두시고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몸이 자꾸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린다면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바닥 감각 비교하기입니다.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감각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한쪽 발바닥만 감각이 무디거나 이상하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일직선으로 걷기입니다. 바닥에 일직선을 하나 떠올리고 그 위를 따라 10걸음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진다면 뇌 뒤쪽 균형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적어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해보시면 더욱 좋고요. 우리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서로 점검해주는 그 시간이 어쩌면 평생 가장 값진 산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만약 다리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 병원에 가신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 뇌 자기 공명 영상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뇌혈관이 막혀 있는지 좁아져 있는지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목에 있는 큰 혈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보는 검사인데요. 이 혈관이 막히면은 우리 뇌로 가는 피가 줄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피 검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보는 거죠. 필요하면 심장 검사도 추가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중요한 건 일찍 발견해서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신호만 말씀드려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 신장학회가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80% 넘는 분들이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바꿔가 봅시다. 우리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뇌경색을 막아주는 5가지 생활 습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하세요. 혈압은 가능하면 위 수치 120, 아래 수치 80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적어도 위 수치 130, 아래 수치 80 정도까지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적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 30분 좀 지난 뒤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 혈압 관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혈압이 높으면 우리 혈관 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 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기름 찌꺼기가 달라붙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점점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혀서 뇌계룡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혈압이 정상보다 조금만 높아도 뇌경색 위험이 28%쯤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을 100 정도 아래로, 식사 2시간 뒤 혈당을 140 정도 아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목표를 정하셔야 하지만 보통은 공복 혈당 130 정도, 식후 180 정도 아래를 권합니다. 혈당이 높으면은 피가 끈적해지면서 우리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마치 설탕물이 끈적끈적한 것처럼요. 당뇨가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혈당을 잘 관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뇌경색 발생이 2.8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거든요.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름진 고기, 버터, 가공육, 튀김류처럼 나쁜 기름이 많은 음식을 줄이세요. 대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챙겨 드세요.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이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되지만 노래 부르긴 어려운 정도의 속도, 그게 적당한 빠른 걸음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피가 잘 돌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도 부드러워집니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가죠.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의학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5세 이상 30분씩 빠르게 걸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 위험이 42%나 낮았다고 합니다. 만약 30분이 부담되시면은 10분씩 3번 나눠 하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해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망가뜨립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고 피가 끈적해져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은 혈관이 30분 동안 수축한 채로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은 담배를 피우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뇌경색 위험이 2.5배 높다고 해요. 술은 어떨까요?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대한뇌졸중학회 권고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아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잠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은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하루 7시간 정도 되도록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밥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안에 사실 답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뇌혈관에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에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기름이 풍부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을 추적했더니 일주일에 생선을 2번 넘게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 위험이 47%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호박 같은 채소에는 혈관벽을 지켜주는 성분이 가득해요. 특히 시금치에는 혈관을 해치는 나쁜 물질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 자료를 보면 하루 채소를 5접시 넘게 드신 분들은 2접시 아래로 드신 분들보다 뇌경색 위험이 38% 낮았다고 합니다. 셋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혈관 기능을 좋게 합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다만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특히 익혀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일곱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피가 잘 돌게 해줍니다. 우리 된장찌개, 김치에 들어가는 그 마늘이 다 약이었던 거예요. 여덟째, 올리브유입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리할 때 쓰시면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뭘까요?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소금과 나쁜 기름이 아주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가공육을 몸에 해로운 식품으로 분류했어요. 둘째, 나쁜 기름이 든 음식입니다. 마가린, 튀김, 과자류에 많은데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확 낮춥니다. 셋째, 지나친 소금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하루에 권장량의 2배 넘게 소금을 드신다고 해요.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뇌경색 위험도 함께 오릅니다. 국찌개 젓갈을 조금만 덜 짜게 드세요. 넷째,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우리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다섯째, 지나친 술입니다. 특히 한 번에 몰아 마시는 폭음이 가장 나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은 넉넉히, 가공육과 나쁜 기름과 소금과 설탕과 술은 줄이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소박한 밥상이 사실 가장 좋은 약이었던 겁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 안에 우리 건강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우리 가족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휘청거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계를 보세요.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가볍다고 금방 괜찮아질 것 같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셋째,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경색이 의심된다.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 증상은 몇 시에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조대원이 곧장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모십니다. 넷째,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는 환자를 편히 눕히되 머리를 약간 높여주세요. 옷이나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 숨쉬기 편하게 해드리고요. 의식이 있으면 곁에서 말을 걸며 안심시켜 주세요. 곧 병원 간다. 괜찮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물이나 음식은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음식이 폐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섯째,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증상이 바로 큰 뇌경색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미 뇌경색을 겪으신 분 또는 가족 중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경색은 한번 겪으면 다시 올 위험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을 꾸준히 드시고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정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뇌에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마비된 팔다리를 다시 쓰게 되고 말도 다시 하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 곁엔 늘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요. 자, 정리에 앞서 여러분이 평소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몇 가지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운동을 무리하면 오히려 해롭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연세가 드셨다고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요. 다만 젊은 사람처럼 격렬하게 할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 몸에 맞게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빠르게 걷기고요. 계단 오르기, 수영, 실내 자전거도 관절에 무리가 적어 좋습니다. 다만 운동 전엔 가볍게 몸을 풀고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너무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멈추고 쉬세요. 지병이 있으시면 시작 전에 의사와 꼭 상의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약 드시기를 꺼리십니다.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경 쓰시는 분은 평생 안경을 쓰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잘 보이니까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이 내려가 우리 혈관이 보호되고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 내과 자료를 보면 혈압약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이 64%나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생활 습관을 잘 지켜서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약을 임의로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도 뇌경색과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밀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를 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뇌경색 위험이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과 자주 만나 웃고 이야기 나누세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늘 나를 뒤로 밀었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뇌경색 앓은 분이 있으면 무조건 저도 걸리나요? 아닙니다. 위험이 조금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뇌경색을 겪은 분이 계시면 본인 위험도가 1.5배 정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게 정해진 운명은 아니에요.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 가족력이 있어도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킨 분들은 일반인과 발생률이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력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꼼꼼히 관리하고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뇌경색이 온 뒤에도 회복이 되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병 후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니 황금 같은 시간 안에 병원에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났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많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손상된 부분의 일을 다른 부분이 대신 맡는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쪽 몸이 마비됐다가 1년간 재활을 열심히 받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족의 응원과 지지도 큰 힘이 되고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요. 첫째, 뇌경색 신호는 얼굴이나 팔보다 다리에서 먼저 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고 뇌에 엇갈린 신경구조 때문이죠. 둘째, 우리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네. 갑작스러운 한쪽 힘 빠짐, 저림과 감각 이상, 다리를 끄는 걸음, 자꾸 넘어짐, 다리 떨림, 걸음 불균형, 그리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겪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셋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48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뇌경색은 80% 넘게 예방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걷기, 금연과 절주, 이 5가지면 됩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3분 자가 점검을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눈 감고 서기, 발바닥 감각 비교, 일직선 걷기.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다리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다리가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건 뇌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걸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고 자식 키우느라 정작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뤘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공원에서 뛰어놀고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산책도 하는 그런 건강한 노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표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덕분에 이 건강 정보가 우리 이웃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고 그 가운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우리 가족과 함께 보세요. 특히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란히 앉아 7가지 신호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다리에 힘이 빠지신 적은 없는지, 휘청거리신 적은 없는지 여쭤보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생명을 지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겪으신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우리 모두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자고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